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사는 자영업자이자 30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살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구독자분들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자 저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려 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 주변에서 자꾸 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느냐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고꾸라지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결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번 결혼에 대해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아쉬울 것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불과 작년만 해도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신혼집을 꾸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결혼 약속한 그 남자 가족의 황당한 요구로 인해 파혼했어요. 어이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예비 시댁 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파혼이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먼저 파혼하라고 했으니 아쉬울 것도 없는 저는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파혼했고요. 그 이후로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나름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었는데 완전 악연으로 마무리한 셈이죠. 그런데 파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집안에 아주 속 시원히 복수를 해줬네요. 파혼할 때는 진짜 아쉬울 거 하나 없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하나 싶었는데 파혼 이후 전세가 역전돼서 저에게 절절히 매달리는 그 집안 꼴을 보니 그나마 속은 시원했답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파혼하라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결혼은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너무 주제넘게 참견을 했는가 봐. 내가 말한 건 다 잊어라. 내가 사과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 모른다는 건 다시 생각해줘. 네 이모님한테도 잘 말씀드려보면 아마 허락하실 거야. 네 이모도 조카가 40 다 되도록 혼자 늙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냐. 어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응? 내 자식 앞길 막은 것 같아서 요즘 내가 잠도 못 자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한때 잘 지냈잖니. 지금 와서 제가 아쉬운가 봐요. 저 부모 없다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들고 우습게 하시더니만. 제가 한 번 속지 2번을 속는 호구는 아니잖아요. 그만하시고 다시는 연락 마세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이모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이제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해도 뜯어말릴 뿐이시고요. 아이고, 너 이렇게는 매정한 애였어? 그러지 않았잖아. 아니, 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고민해보겠다는 여지도 안 주고 이럴 테냐? 너 막말로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아니면 네 성질머리 감당할 남자 없어. 그런 생각은 안 하니? 네,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제 돈 혼자 펑펑 쓰면서 혼자 살려고요. 파혼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어느 자리에서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저를 놓친다고 생각하니 아까웠는지 한때는 먼저 파혼하라고 한 양반이 별말을 다 하더라고요. 파혼 통보할 때도 저는 당당했지만 저한테 매달리는 거지 같은 인연을 저는 가차없이 끊어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저에 대해 들으시면 아마 제가 그런 집안하고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미용실을 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치는 않아도 스스로 이룬 성과라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예쁜 모습을 보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수면 위로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가 물 아래로는 발길질을 열심히 하듯 저는 20대를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가지 결핍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부모 형제 없이 일찍 조실부모하고 사회에 뛰어들어 그야말로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혼도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모가 물려주는 부가 없으면 부자 되기 힘든 사회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제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친이모예요.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한 번에 돌아가실 당시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아빠 덕에 유복한 집에서 외동딸로 자라다가 부모님이 한 번에 돌아가시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지만 다행히 상속받을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가족에 없으셨고 이모가 재산 관리를 해주시다가 저 성인 되고 나서 전부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모가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 결혼할 때도 이모가 당연히 혼주석에 앉기로 했죠. 이모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5년 전에 퇴직하셨고 제가 독립한 이후로는 20분 거리에서 오가며 저를 챙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이모도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대학교 들어갈 때 이모도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어요. 저는 이모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시집 안 가는 줄만 알았지 저를 마음에 걸려해서 시집 안 갔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랑 이모가 우연히 얘기하는 내용 듣고서 이모가 나 때문에 시집을 안 간다는 걸 알았어요. 저 끝까지 공부시키고 책임지고 싶어한 이모와 달리 이모와 결혼하려는 동료 노총각 교사라는 분은 저나 이모의 친정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더라고요. 처음에 이모 뜻에 동조해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 결혼 날짜 잡고 나서 저 돌봐준 대가로 재산 얼마나 가져오냐고 했다가 이모가 파혼 선언했다고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모가 빨리 저 독립시키고 시집가길 바라는 마음에 한때 이모에게 마음에도 없는 모진말 해가며 독하게 굴기도 했지만 결국 이모가 저를 대하는 사랑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이모를 엄마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당시 제가 상속받은 것이 현금 자산으로 대략 3억 정도의 부모님 살던 시가 4억가량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더 큰 가치가 되었고 지금은 부모님과 살던 그 집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이모 도움을 받아 사고 팔고 하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좀 불렸고 미용실 차리는 중에 투자금으로 재산을 좀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까먹지 않고 제가 물려받은 재산보다 몇 배로 더 불린 게 사실입니다. 저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우뚝 서서 나중에 늙어 죽을 때는 혼자 죽더라도 좋은 곳에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부모님 죽음을 어린 시절에 봐서 그런지 사는 동안은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살고자 했고요. 일도 정말 독하게 했습니다. 뭐든 그냥 이룬 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저같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면 살아온 사람도 사람을 한번 믿으니까 제 발등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파혼한 전 남자친구가 저를 무려 2년간 쫓아다니며 사귀자고 했을 때 제가 누굴 사귈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자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그 사람 왈, 제가 가족 울타리 안에서 살아온 경험이 없어서 결혼이 하기 싫은 거라더군요. 네가 지금까지 너무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서 결혼도 관심이 없었던 거야. 너한테 내가 가족끼리 같이 사는 즐거움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나 하자는 대로 조금만 따라와주면 안 될까? 네가 가정을 꾸려야 네 이모님도 홀가분하게 사시는 거라고 생각 안 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내가 가족이 없는 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결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서 아직은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우리 가족들 보러 가서 딱 반나절만 같이 있어봐. 그럼 내가 왜 결혼하자는지 알게 될걸? 우리 나이가 몇이냐?
내가 너 결혼 고민 없이 엔조이를 만난다고 하면 너는 과연 아무렇지 않을까? 언젠가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야. 결혼도 타이밍이라니까. 잘 생각해봐.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 꼬시면서 했던 말들이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인데 그때는 저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이 뭔가 오랜 시간 참아왔던 외로운 저의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고 해야 할까요? 저 원래 남자한테 많이 튕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가족 드립에는 왜인지 홀랑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나이도 저보다 3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급하긴 했을 거예요. 친구 따라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오는 손님이었는데 저 소개해달라고 졸라서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남자가 꼬인 경험이 없었거든요.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저 좋다는 사람이 그렇게나 쫓아다니다니 얼떨떨했어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싫어할 여자는 없죠.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하도 결혼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 사람이 단단히 결혼 준비를 해놓은 줄만 알았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도 제가 그리 생각하게 하셨어요. 처음 그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내심 제가 기댈 친정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과는 달리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말수 적은 시아버지와 이제 막 30이 된 예비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예비 시누이는 네일샵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였는데 저랑 같은 미용업계에 종사해서인지 저를 시어머니보다 예리한 눈으로 훑어보긴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오빠 결혼할 여자니까 면밀히 저를 살펴보겠다고 벼르고 있었을 테고요. 사실 저는 무엇보다 시어머님의 호방한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아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감을 이리저리 재볼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편견 없이 저를 대하고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저를 싫은 기색 없이 며느리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가, 나는 네가 딱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아, 내 며느리 될 아이구나 하고 알아보겠더라. 우리 아들이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미용실 운영한다며?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 알더라. 대체 우리 아들은 어찌 너 같은 복덩이를 얻었다니? 내가 우리 아들 사주 보러 다니면 마누라 복은 있다는 말은 종종 들었다만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었나 보다. 예쁘게 잘 봐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처음 봤는데 스스럼 없이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비 시아버지나 남친은 저를 추켜 세워줬지만 유일하게 시누이만은 저를 견제하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 또 오버하신다. 아직 우리 오빠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섣불리 말하네. 저는 아직 세연이라고 안 부를게요. 그래도 가족들 사이면 몇 번은 더 봐야죠. 너는 오빠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면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 거야. 오빠랑 그리 싸우면서 컸어도 오빠 장가 간다니까 서운한 거지? 세아가 너 그렇게 우리 딸 마음은 이해해줘. 나는 너 같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고맙기만 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랑도 천천히 친해지면 되죠. 저는 괜찮으니 개의치 마세요. 저는 신우이가 오빠 뺏기는 질투를 하는 마음인가 싶어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랑 예비 남편은 그런 신우이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저에게 잘해주셨으니 속상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별소리를 다 하시긴 했는데 아들 자랑 딸 자랑이야 당연히 있었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되어 고맙다고 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얻는 게 좋다지만 너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아들 잘났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한 시부모가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을 테니 하는 소리야. 사실 우리가 아들 장가 보낼 때는 집 한 채 사줄 돈은 없어도 어느 정도는 보태줄 능력이 있거든. 우리는 절대 돈 잘 버는 며느리 벗겨먹는 시부모 소리는 안 들을 작정이거든. 아이고 이 사람아. 오늘 초면인 예비 며느리한테 별 주책 맞은 소리를 다 하네. 암튼 아가, 너는 돈 걱정 없이 그냥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시골 땅 팔아서 너희 신혼집을 해주려고 마음먹었거든.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 열심히 해. 너희 이모님께 말씀드려서 얼른 상견례 날짜도 잡아보고. 아휴, 오늘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 마음에 든다고 별소리를 다 하신다. 지우야, 우리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나 장가 간다고 부모님이 시골 땅까지 판다고 하실 줄은 몰랐네. 그래도 나 장가 보내겠다고 땅까지 팔겠다고 하시니 너도 마음에 놓이지? 우리 부모님이 지우 네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나 봐. 두 분이 제 예상보다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며느리 대접을 해주셔서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신우이는 끝까지 저한테 웃음 한 번 안 보였고 시골 땅까지 팔아 아들 장가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자기도 시집갈 때 똑같이 해달라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부모님 만나보고 나서 아들이 돈 잘 버는 여자 만나 덕보길 바라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 저도 마음을 놓았고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우리 이모에게도 인사를 드렸는데 이모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하셨죠. 제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게 이모 탓인 것 같아서 늘 미안했다고 얼른 날 잡고 시집가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단 이모가 저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한 가지 있긴 했어요. 지우 너 이모 말 잘 들어? 이모도 김서방이 정말 마음에 든다만 그래도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김서방도 너 돈 없다는 사람 같았으면 절대 결혼하자고 안 했을 사람이야. 이모는 딱 보면 안다? 물론 너 아끼는 거 이모가 잘 알지. 어쨌든 결혼 전까지는 너 집이니 재산이니 절대 있는 척하지 말어라. 견물생심이라고. 이모가 겪어봐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명심해. 알았어 이모. 나도 이모 생각 다 알아. 그래서 이모 말대로 시시콜콜 나 돈 있니 뭐니 얘기한 거 없어. 이모 말 명심할게요. 근데 시부모님 만나보니 나한테 전혀 딴 뜻은 없으시더라. 땅 팔아서 장가 보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걸?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모. 여차하면 결혼 안 해버리면 되지. 아이고, 나는 너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제일 무섭다. 걱정 마. 우리 지우는 시집 잘 갈 거니까. 시모야 늘 딸이나 다름없는 저를 걱정하셨으니 노파심에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는 이모 말대로 시시콜콜 예비 남편에게 제 재력이나 돈 자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이 잘 되긴 했지만 사실 규모만 보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만한 수준으로 하니까 정확히 제 재산이나 매출은 예비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가늠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신혼집 이야기를 하게 될 때쯤 제가 예비 남편에게 신혼집을 어찌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시부모님 말대로 시골 땅을 팔아 보태주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어느 날 예비 남편이 갑자기 신혼집 마련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자기도 저축해둔 돈이 별로 없다면서 저한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어쩌지? 아무래도 내가 집을 당장 마련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부모님이 지금 당장 땅을 팔기는 너무 아깝다고 하시네. 아, 지난번에 팔아서 우리 신혼집 보태주시겠다던 그 시골 땅 말하는 거야? 어, 근데 부동산에서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땅이라면서 개발만 되면 돈다발이 쏟아지는 땅을 왜 파냐고 했대. 그런데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 우리 부모님 도움 없으면 대출을 끌어다 집을 얻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반반 결혼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래도 반반 결혼을 말하는 남자친구가 귀여워 보였습니다. 돈이야 있는 쪽에서 더 보태면 되는 건데 어렵게 말하는 것도 달리 보였고요. 아마 제가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을 텐데도 노골적으로 보태라 하지 않는 모습이 더 고맙더라고요. 그때 처음 제 명의 아파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이모의 당부말을 거역한 거죠. 반반 결혼? 반반 결혼해도 오빠는 돈이 모자란 거 아니었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오늘부터는 신혼집 걱정은 접어둬. 예비 남편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 뜨더니 반문하더라고요. 어? 걱정 말라니. 집이 제일 걱정이지. 내가 어제부터 너한테 이 말할 걱정에 잠 한숨 못 잤는데 무슨 소리야. 사실은 지금 나 사는 아파트 말이야. 그게 내 집이야. 내 명의 내 집. 오빠가 하도 집 걱정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긴 했는데 나는 오빠가 대출 안 끼고 신혼집 마련한다는 말인가 싶었지. 그래서 말 못했는데 상황이 이러면 어쩔 수 없네. 내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면 되니까 걱정 마. 그럼 이제 신혼집 걱정은 없는 거지? 뭐? 집? 너 지금 사는 집이 네 명의였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와, 진짜 놀랍다. 나 지금 꿈꾸는 것 같아. 네가 야무진 줄은 알았는데 그 나이에 집까지 있었다니. 우리 부모님도 어제 땅 팔 생각에 한숨 100번 쉬셨거든? 너무 좋아하시겠다. 게다가 그 집 지금 꽤나 비싸지 않나? 7억쯤 하는 걸로 아는데. 맞지? 와, 진짜 나 너 만난 거 정말 로또다, 로또. 아직 은행에 갚을 대출이 있긴 해. 그래도 결혼하면서 새로 대출 받는 것보다 나을 거야. 집담보로 받은 대출이 어디 빚이야? 재산이지? 걱정 마. 그건 나랑 갚아나가자. 예비 남편은 지금 저 혼자 사는 아파트가 다름 아닌 제 명의라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이지 너무 좋아했습니다. 당장 예비 시어머니에게도 말을 했는지 다음날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집 있다는 말을 진작에 안 했냐고 하시면서 너무 잘 됐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염치는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집 있다는 말 들으시고는 예단이고 뭐고 할 생각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은 시부모님이다 생각했죠. 상견례를 불과 며칠 앞두고 시어머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린 이후로 몇 달간 저는 예비 시댁에서 엄청 예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집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긴히 상의할 게 있다고 하신 어머니가 저에게 다른 꿈꾸이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을의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별뜻 없이 얼굴을 보며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신 건 줄만 알았는데 은근슬쩍 그날따라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결혼 준비 관련한 건가요? 저는 혹여 어머니가 결혼 준비 때문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저를 부르신 줄 알았는데요. 결국 제가 할 말 있으면 어서 하시라는 말을 꺼내자 어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니들 결혼 관련이긴 하지. 나도 고민하다가 너랑 같이 의논할까 싶어 불렀어. 예, 지우야. 있잖니. 내가 돌려 말 안 하고 얘기하마. 너 네 명의 집 말이야. 그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어. 네? 제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명의 아파트 말이다. 뜬금없이 집 얘기를 하시니 놀랐죠. 제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 신혼집으로 살겠다는 네 명의 아파트 그거 우리 딸한테 줬으면 해. 너희 신혼집은 걱정 말어.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밥 먹자고 보자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저 멀쩡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누이한테 주라는 말을 하는데
당연히 저는 어이없어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되물었죠. 네? 어머니, 저 사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집을 왜 아가씨를 주라는 건지 저 어머니 말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니? 말 그대로야. 우리 딸이 네 집 근처에서 네일숍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니. 게다가 마침 우리 딸도 내년쯤이면 결혼 생각이 있다더라. 그럼 딱 네 아파트 위치가 너무 좋겠더라. 사실 네 집에서 우리 아들 출퇴근하려면 좀 거리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 좀 써봤다. 네 명의 아파트 그거 우리 딸한테 주고 너희는 결혼해서 당분간 합가해서 살다가 시골 땅 팔리면 내가 돈 줄 테니 그 돈으로 집을 마련해라. 내가 이 말 너한테 하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몰라. 우리 가족끼리는 이미 의논을 다 끝냈어. 너만 허락하면 된다. 저는 마치 뒤통수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4명이 집을 가지고 이 집 식구들이 무슨 의논을 끝냈다는 건가요? 예비 남편을 째려보았는데 내 눈을 피하지도 않고 이러더군요. 지우야, 실은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엄마 말대로 하자. 네 집 대출도 있다며. 너도 이참에 명의 이전하면서 대출 문제 해결하고 우리는 당분간 어머니 집에 살면서 돈을 아끼자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땅 팔아서 주시면 우리가 훨씬 이득인 장사야. 생각 잘해. 이건 우리 어머니 뜻대로 따르는 게 맞아. 너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이 네 부모나 마찬가지인 거 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엄마가 이득되는 방향으로 고민하신 거야. 그래, 맞다. 네 이모가 아무렴 네 부모처럼 생각하겠니? 이모는 말 그대로 이모지. 이제는 시부모가 네 부모지. 네 명의집은 우리 딸한테 주고 내 말대로 하면 니들이 복 받는 길이야. 따라줄 거라 믿는다. 저는 두 모자가 눈을 벌겋게 뜨고 대답 강요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아니라는 걸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다고 두 사람 저를 우습게 하시네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이모를 함부로 말씀하세요? 제 재산을 마음대로 휘두를 자격이 두 분한테 있어요? 내 아파트를 왜 이 집 딸한테 줘요? 참나, 도둑놈이 따로 없네.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결혼도 어머니 말 들으니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보고 예비 시모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제가 고분고분하게 생각해 보겠다거나 고민하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단칼에 거절하니 당황한 듯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단칼에 거절하니 예비 시모도 나름의 강수를 뒀다는 겁니다. 뭐? 예! 너는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을 하니? 우리가 도둑놈? 내가 집이 탐나서 공짜로 달라고 하든? 그리고 결혼이 아니다 싶다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 아들 너한테 주는 거 나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해본 줄 알아? 어디 부모도 없이 굴러먹다가 미용실 나부랭이 한다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뭐? 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닌데 주제를 모르는구나. 차라리 그럴 거면 파혼해라. 너 아니라도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 줄 섰어. 그러자 예비 남편은 흠칫 놀라 자기 엄마를 말리려고 했는데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파혼하겠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네, 그럴게요. 어디 줄 선 여자 중에 아들 장가 잘 보내시죠?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어머머, 너 이제 보니 원래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였구나. 집도 대출까지 억대로 껴있는 주제에 뭐가 어째? 그래, 나도 싫다. 당장 파혼해. 황당한 요구를 한 것도 모자라 집을 자기 딸에게 주지 않을 거면 파혼하라는 개소리를 하는 예비 시모를 보니 뭘도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었죠.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파혼하라네. 우리 오늘 이후로 결혼 없었던 일로 해. 이런 도둑심보 있는 집안에 시집을 올 뻔했다니 소름 끼친다.
그럼 아줌마,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이걸 제가 파혼 통보했다고 해야 하는지, 파혼 당했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유로 파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여자라도 저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아마 파혼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날로 예비시댁을 박차고 나온 저는 결혼 준비하던 걸 모두 취소했고 이모에게도 파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저보다 더 속상하실 텐데도 오히려 담담하게 제 결정을 믿는다고 하시며 더 묻지도 않으셨어요. 파혼하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이혼이 힘들지 파혼이 뭐 정리할 게 있겠습니까? 제 마음 정리가 제일 힘들죠. 괘씸한 건 그렇게 저를 쫓아다녀서 사귀자고 하고 결혼도 재촉하던 사람이 막상 파혼말 나오니까 저를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이 뭔가 변명할 말을 하면서 저를 붙잡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러니 마음 정리도 쉬웠습니다. 큰돈 들인 게 없으니 천만다행이다 싶었고요. 그 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은 서너 번의 연락을 해오며 저를 떠봤습니다만 번호를 차단하면서 파혼하겠다는 저의 뜻을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연하게 행동했지만 사실 저 혼자 분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일상을 이어가던 저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온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일하는 와중에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 명의 상가에 월세 들어올 세입자를 구했다며 요즘 상가가 잘 안 빠지니까 사람 있을 때 얼른 계약해야 한다면서 당장 가계약금을 받아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제 명의 집만 있는 게 아니라 꼬마 상가 건물도 소유한 건물주랍니다. 파혼 전 이모가 저 가진 재산을 절대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어기고 아파트 소유한 사실은 말했지만 건물주라는 건 끝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접니다. 파혼 전에 제가 소유한 상가 건물 2층에 공실이 난 후 영 임대가 안 나가길래 결혼 자금을 싹 다 리모델링 하는 데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효과가 있는지 공사 끝나자마자 임대 문의가 바로 온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이 당장 오늘 상가를 보고 싶다길래 제가 잠깐 부동산에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손님도 없기도 했어요. 부랴부랴 부동산에 도착해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자리를 비웠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저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돌아본 그 중년의 여자도 저를 보고 순간 놀라더라고요. 서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에게 집을 내놓지 않을 거면 파혼하라고 했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다시 나갈까를 잠시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 남자친구 엄마가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한쪽 입꼬리를 올리는 건 비웃음의 의미인 거 아시죠? 예, 나갈 거 없어. 일보러 왔으면 너는 네 볼일 보렴. 보아하니 부동산에 네가 집을 사러 온 것 같지는 않고 장사 안 되고 힘든 모양이네. 대출까지 있는 집 안 주겠다고 호기롭게 파혼하더니 꼴 좋다. 너 집 팔러 왔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안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긍정의 의미로 착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뚫린 입을 함부로 나불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었어야지. 요즘 대출이자도 비싼데 결국 못 버티고 파는 모양이네. 내 말 맞지? 그 집 내 말대로 우리 딸한테 줬으면 너는 편안하게 돈이나 모았을 텐데. 어쩌겠니? 네가 부모 없이 자라 어른 말 안 들어 그런 걸. 다 참아도 부모 없다는 말로 저를 욕되게 하는 건 화가 나더라고요. 참다 한마디 하려는데 마침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시며 저에게 아는 척을 하셨습니다. 어머, 최 사장 금방 왔네.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에게 따지려다가 간신히 참아 넘겼습니다. 아, 네, 사장님. 근데 계신다던 손님은요? 아이고, 마침 둘이 딱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고 있었는가 봐요.
여기 이분이 최 사장 상가 본다는 분이야. 따님이 네이숍 자리 찾는다네. 이따 따님도 오시기로 했죠? 여기 건물주분이 오셨으니 가서 상가도 보면 되겠네요.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라는 말을 듣고 전 남자친구 엄마는 화들짝 놀라더니 사장님에게 다시 확인했어요. 네? 건물주분이라니. 상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 여자예요? 네, 여기 미용실 최 사장이 사모님 임대계약 원하시는 상가 건물 주인이에요. 두 분이 이미 인사 나눈 거 아니었나요? 뭐라고요? 여기 이 여자가 건물주?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상가를 가진 건물주라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니? 네가 건물주 맞아? 이봐요. 그 상가 월세짜리 가지고 나한테 사기치는 거냐고요?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가 왜 저리 흥분하는지 이유를 알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우리 관계를 모르니 당연히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머, 사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기라뇨. 아무렴 제가 건물주를 불러다 놓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말씀 조심하셔요. 그 상가짜리 지금 사모님만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입장 생각해서 특별히 여기 최 사장까지 오라고 한 건데 사기라뇨. 말씀 조심하셔요. 상가 주인 마음 틀어져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따님 좋은 자리 놓치는 겁니다. 순간 망연자실한 표정의 전 남자친구 엄마를 보고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는 복수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미쳤다고 내 건물 가지고 사기를 치겠어요? 월세 세입자 구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왔더니 그게 아줌마인 줄은 몰랐네요. 사람이년 참 웃겨요. 이렇게 만나다니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줌마가 내 상가 임대하고 싶어 한다니까 저는 마음이 바로 돌아서네요. 굳이 악연끼리 임대차를 할 이유도 없고요. 세상에, 너는 대체 우리한테 어디까지가 진실이었니? 상가 건물주라는 것도 감추고 있었던 거야? 그게 저한테 따질 거리는 아닐 텐데요. 결혼 전에 말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건물주 마음이니 계약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줌마 굳이 아들하고 파혼시킨 여자 건물에 월세 내고 싶진 않으실 거잖아요. 당혹스러워하는 전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풀 꺾인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하더군요. 예, 친한 일은 어쨌든 미안하게 됐다. 근데 어른이 하는 말에 고민 한번 안 하고 파혼한 너도 잘한 건 없잖니? 뭐 아줌마한테 사과받자고 한 말은 아니네요. 암튼 저는 의사 전달했으니 가보렵니다. 그럼 좋은 상가 찾아서 월세 얻길 바랄게요. 제 상가에는 월세 300을 준대도 아줌마한테는 안 놓을랍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다른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고 하고 의기양양하게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그 뒷일이야 뭐 부동산 사장님이 다 얘기해 줬을 테니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조금 남았던 분한 마음이 싹 다 없어지는 게 저도 참 아마 모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으면 뒤끝있는 스타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에게 사정 얘기를 들었다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 엄마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건 아무리 자기가 중개수수료 탐이나도 못할 짓이라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저 일하는 미용실에 연락도 없이 파혼한 전 남자친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하필 손님이 없을 때라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을 가게에 들였는데요. 찾아온 이유야 뻔했죠. 자기 엄마에게 얘기 들었다면서 아마 자기가 어떤 여자를 놓친 건지 알고 며칠 잠을 못 잤을 테니까요. 속 끓이다가 저에게 아마 다시 만나자고 빌 작정까지 하고 왔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미안하다는 말과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말로 포문을 열더군요.
여긴 왜 온 거야? 우리 사이에 할 말은 더 이상 없잖아? 용건 있으면 빨리 하고 가줄래? 곧 있으면 예약 손님이 오시거든. 알았어. 빨리 말하고 갈게. 대신 지우야, 내가 하는 말 잘 고민해줘야 해. 고민할 가치가 있는지 들어볼 테니 빨리 말해. 주저주저 하더니만 마음이 급했는지 그 사람은 앞뒤 안 가리고 대뜸 개소리를 던지더라고요. 나 그동안 너 생각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한 말실수 미안해서 너 보내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만 생각하려고. 우리 결혼 다시 추진하자, 지우야. 네가 싫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랑 가족들이랑 다 절연할게. 나는 각오 다 하고 왔어. 우리가 어디 부모님 파혼하라는 말에 헤어질 나이야?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시간 많이 줬으니 너도 고민했으리라 생각해. 너도 알지?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한 거, 좋았던 때 생각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어?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저 건물 있다는 말로 얼마나 그 인간을 부추겼을지 너무 뻔히 보였고 신들린 연기를 하는 내 앞에 남자가 너무 웃겼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웃어줬네요. 와, 정말 코미디한다. 왜? 당신 엄마가 빨리 가서 건물주 여자 붙잡으라셔? 근데 어쩌냐? 파혼말 먼저 꺼내고 내 집 뜯어내려는 당신 엄마를 나는 시어머니로 모실 생각이 없어. 물론 한통속인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사정하면 고민이라도 한번 할 줄 알았나 본데 오산이야. 할 말 다 했으면 꺼져. 오늘 한 연기는 당신 평생의 메소드 연기로 남겠지만 어쩌니? 나는 당신과 가족이 될 생각이 없는걸. 한 번만 고민해달라며 줄기차게 매달리던 그 인간을 저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로 겨우 내쫓아 버렸습니다. 엄마나 아들이나 매한가지더라고요. 저런 집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갔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사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사과하고 사정하고 아들을 만나달라는 개소리를 몇 번 더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본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마음 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아마 그 집 식구들은 두고두고 저 놓친 걸 땅치고 후회하겠죠. 저는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 보이며 살 테지만요. 이렇게 한 번 결혼할 뻔한 사람과의 인연을 끝낸 저는 가까이 사는 이모를 더 챙기며 지내고 있어요. 아직 이모는 제가 파혼한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십니다. 뭐 언젠가는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일 겪고 나니 저는 결혼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않게 된 거죠.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만나겠지만 결혼은 글쎄요. 제가 굳이 또 이런 모험을 할 이유는 없다 싶네요. 파혼은 불쾌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인생을 위해서는 잘한 일이 된 거니 후회는 없어요. 구독자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조언해 주실 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부탁드려요. 저의 파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